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장마도 시작됐고 날씨도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이 장도 어느 정도 좀 후끈후끈하게 달아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 자체는 사실 약간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돈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시나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3분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계좌를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궈줄 만한 이러한 종목들을 잘 골라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이번 주 지나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7월이니까 3분기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배워야 산다 강의 주제를 3대 주도 섹터 투자 전략으로 좀 정한 게 3분기에는 역시나 이제 이 주도주의 흐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로 들어서면서 역시나 이제 주도주가 조금은 움직여줘야지 시장도 강세를 보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주도주로 부르는 것들은 뭐 반도체나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러한 쪽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주도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긍정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러한 이제 주도 섹터들이 움직여주면서 시장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주기를 다들 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이 3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 주제를 3대 주도 섹터 투자 전략으로 정하면서 결국에 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기, 우리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시기는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매매 전략을 잘 꾸려놔야지 뭐 소재 돌면은 소재 쪽에 또 수익을 챙기고 뭐 장비 돌면 또 장비 쪽에서 수익을 챙기고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3분기 들어서기 전에 뭐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오늘 3강의 마지막 내용인데 2차전지죠. 아무래도 2차전지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올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섹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실질적인 상승을 모두 주도했었던 섹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올해 한 1월 지나갈 때쯤 그러니까 1월에는 약간의 바닥을 잡아주는 심리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1월 말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폭발을 했고 2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이제 이 좋은 상승이 2차 전지 쪽에서 나와주면서 그야말로 이제 올해 상승을 주도했었던 섹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쭉 상승을 이끌어줬었던 이러한 이제 이 흐름 자체를 2차 전지가 완전히 만들어줬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뭐 그의 배경이 되는 건 뭐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역시나 이제 이 양극재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폭발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들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이 이만큼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기억들이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항상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오면은 매매를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단 뭐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리튬 관련주들 어마어마했었죠.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폭 또한 어마어마했었고 뭐 하이드로 리튬도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금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양극재 쪽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도 있었습니다. 뭐 에코프로와 함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코스모 신소재가 약 한 5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러한 이제 2차 전지의 상승이 시장에서 이제 올해 내내 사실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다시 에코프로로 돌아가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한 10만 원 초중반대 있었던 그러한 이제 종목이 80만 원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지금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만한 타이밍이죠. 왜냐면 사실 누구나 다 좋은 종목인 걸 알고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형성하는 구간에서 벌써 3번이나 약간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사야 될까 사지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만한 타이밍인 것 같고, 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점 찍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다른 뭐 리튬 쪽들도 보게 되면 일전에 상승 나왔던 구간 대비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도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쪽은 올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었던 그러한 이제 섹터였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올라갈 때 나는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차전지가 주도주로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왔을 때 또 2차전지로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준비하실 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양극재 쪽도 사실 살짝의 무언가 지금 사기에는 애매한 구간, 지금은 올라갈 자리보다는 떨어질 자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양극재 쪽도 애매하고 2차전지 장비 쪽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은 숨 쉬어가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2차전지를 지금 현재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뒤에 내용에 대해서 2차전지 쪽은 지금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양극재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한 구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섹터로 이제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이 결론적으로 워낙에 이제 좋았었습니다. 22년 말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배터리 상위 10종목의 시총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배터리 종목들이 얼마나 이제 올라왔는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뭐 2022년 말부터는 삼성전자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됐었죠. 시총이 330조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배터리 상위 10종목들이 올해 쭉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제쳐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했었던 종목군들이었고, 그렇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시총도 삼성전자를 또 제쳐내는 이러한 이제 기염을 토해냈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 배터리의 모습 또한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뭐 에코프로나 혹은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혹은 이제 뭐 2차전지 뭐 전체적으로 소재 쪽이나 뭐 그 외에 뭐 장비 쪽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잖아요.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한들 결국에는 다시 돌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 전략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차전지는 다시 돌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보게 되면 배터리 3사의 이제 이 북미 공장 가동 그리고 이제 예정 현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이 투자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죠. 지금 공장이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공장이 이제 미국의 현재 뭐 미시간 공장, 오하이오 공장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2025년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면서 지금 2차전지 장비 쪽들이나 혹은 소재 쪽들에 대한 수요 이야기는 사실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뭐 그에 따라서 뭐 소재, 뭐 그다음에 뭐 부품, 장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앞으로의 이러한 투자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2차전지 쪽에 뭐 매개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단 LG엔솔뿐만 아니라 뭐 SK온,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공장들을 늘려나가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또 IRA에 대한 내용, 뭐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중국에 대한 약간의 허용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죠. 중국 기업이 또 보조금을 받기로 되면서 IRA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맞나, 지금 중국의 어떤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에 편향된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IRA라는 법안을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기업들과 그 외 다른 기업들 간의 어떤
차별점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IRA로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뭐 최근에 논란이 생겨나고 있죠. 다만 뭐 IRA 같은 경우에 워낙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찌됐든 2차 전지 쪽으로는 기대감을 형성을 했었던 그러한 이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이 IRA 법안에 따라서도 지금 현재 뭐 LG 엔솔이나 뭐 배터리셀 3사 이러한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고 있고 그 외에 이 미국에 진출해 놓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혜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RA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내내 이제 이 형성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사실 한 40만 원대 정도? 이 정도까지만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게 되면 너무 이제 과도한 상승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4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까지도 이 에코프로가 올라왔었으니까 역시 시장은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투자 심리가 쏠리는 쪽이 결국에는 뭐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2차 전지 쪽은 약간은 투자 아이디어를 다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좋은 기업들은 이미 너무나 다 좋은 기업인 걸 알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쏠리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가 그 이상 어느 정도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 예상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무언가 이제 덜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죠.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좀 재미있는 리포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요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위대한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이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보통 뭐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오고 성장은 굉장히 이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우상향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의 이 매매 전략상 뭐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 뭐 이러한 종목들도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종목은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성장도에 대한 부분을 다 땡겨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기차 프로젝트 기간이 지금 약 5년에서 7년 정도로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기업들은 향후 약 2025년에서 2027년 정도를 보고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2027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 5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그때 2027년에 기업 가치가 폭발할 건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2027년 예상 기업 가치를 현재 시가총액이 돌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또 앞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군이고 각국에서 경쟁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장 캐파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쪽이 저는 2차 전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섣불리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워낙에 또 이 2차 전지 쪽은 예측대로 움직인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예측 그 이상으로 저는 움직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예측하고 재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상승은 뭐 실적 대비해서 성장성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이 나온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좋았었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뭐 1월부터 4월까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테슬라 상승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80만 원 구간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 무언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이 구간을 뚫어줘야 결국에는 또 10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80만 원 구간을 계속해서 못 뚫어내고 있습니다. 80만 원 구간을 못 뚫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올해 초부터 4월까지의 이 기대감이 폭발했었던 그러한 이 심리, 투자 심리, 그 다음에 최근에 테슬라발 이슈, 그 다음에 하반기에 2차 전지가 또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는 80만 원을 뚫어줄 만큼의 힘은 안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상 지금 80만 원을 계속 못 뚫어주게 되면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 못 뚫어주니까 팔까라는 심리가 또 생겨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계속해서 저항대가 두터워지기만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또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 아까 그 리포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미 이제 미래의 것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 과연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무언가 모멘텀이 생겨날 수가 있을 것이냐.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뭐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어서 양극재에 대한 수익성이 조금은 하락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을 뚫어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위대한 기업은 맞는데 좋은 주식은 아니다 라고 지금 현재 단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에코프로가 이제 요 구간에 있었으면은 다 누구나 정말 좋은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